11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법률방송에서는 아기상어가 주제가로 나오는 핑크퐁 원더스타 관련해 제작사와 시나리오 작가 간 저작권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법률방송이 더 취재를 해보니 아예 계약서 자체에 시나리오 작가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세아 기자가 해당 계약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 제작사 스마트 스터디와 시나리오 작가가 체결한 용역 계약서입니다. 계약자 갑은 스마트 스터디, 계약자 을은 윤성재, 계약명은 핑크퐁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업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3화부터 26화까지 24회분 작업 계약 금액은 1,500만 원. 이를 편당 24로 나누면 1회당 62만 5천 원이 시나리오 작가료입니다. 1화와 2화는 1회당 100만 원을 받은 걸 계산해도 전체 26회 시나리오 1회당 작가료는 65만 3,846원이 됩니다. 급이 있는데 좀 센 분은 여기서 뭐 한 80? 이렇게 되고 100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유명한 분. 근데 낮으면 그건 뭐 끝도 없고 보통 제가 한 이 정도는 한 중간쯤이다. 작가료도 작가료지만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들이 업계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뽑는 것이 이른바 저작권 포기각서입니다. 윤성재 작가의 용역계약서 제1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조항입니다. 15조 1은 발주품의 모든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은 갑이 대금 지급을 완료했을 때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에겐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계약서 15조는 이와 함께 발주품을 원저작물로 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나 발주품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또한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발주품과 관련해 어떤 권리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5조 4는 또 발주품의 사용 및 발주품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과 이용에 대해 어떠한 저작 인격권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나리오 작가로서 저작권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관행에 가깝지만 좀 어떻게 보면 열악하고 또 이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집단이나 이걸 만들기도 좀 어렵고 또 이게 출판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의 경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 캐릭터 등 2차, 3차 가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애초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 아닌 관행이라는 게 윤 작가의 설명입니다. 이건 누구도 계약서에 토를 달 수가 없구나. 갑한테는 아무리 작가가 유명하다 해도 을의 입장이고 결국 갑이 해달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그럼에도 아무리 이런 식의 계약서 작성이 업계 관행이라 하더라도 아예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크레딧에서 본인 이름을 뺄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 윤성재 작가의 말입니다. 저작과 관련한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저자의 인격권에 해당하는 크레딧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는 게 윤 작가의 말입니다. 작품을 썼을 때 작가가 비용을 떠나서 이름을 안 넣는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20개 작품을 많이 했는데 처음 봤어요. 적은 비용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어도 돈을 받는데 이름을 빼는 경우는. 실제 핑크퐁 시나리오를 쓴 또 다른 작가의 경우도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썼지만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갔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독 자신만 빠졌다는 것이 윤 작가의 항변입니다. 보통은 다 저 말고 다른 그 핑크퐁 쓴 작가도 있거든요. 네. 그분 계약서랑 저 계약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도 이름은 당연히 올라간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름을 뺀다 생각은 못하죠, 다. 그럼에도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제작사는 저작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쓴 점을 들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약서에 어떠한 저작 인권권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빼도 상관이 없다. 네.
라고 주장을 하는 걸 하나랑 이 작품은 핑크퐁과 핑크퐁 원더스타는 전혀 다른 작품이다. 이 두 개를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재판에서 그 재판장이 판사가 내가 봐도 이건 같은 거다 라고 하는데도 그쪽은 증거 없이 계속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와 분리될 수 없는 권리인데 이를 포기하라는 계약서를 사실상 강요하는 갑질을 행사하고 의린 작가 입장에선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윤 작가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애니메이션 쪽이 아직은 굉장히 그 규모가 작아서 아마 이런 게 문제가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자꾸 감춰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불합리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스마트 스터디 측은 관련 질의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재판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저작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용역 계약서 내용을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 제작사 스마트 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정경석 변호사의 말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기상어가 주제가로 삽입된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 시나리오 저작권 소송.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윤성재 작가가 쓴 시나리오를 기초로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가 만들어졌냐 하는 점입니다. 윤 작가가 제작사해준 시나리오와 KBS 방송본 내용을 비교해보면 누가 봐도 같은 작품인데 이를 다른 작품이라 우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윤 작가 측 입장입니다. 돈을 주고 그 윤 작가님에게 시나리오를 의뢰를 해서 시나리오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전혀 다른 작품이다. 그러면 왜 이 윤 작가님한테 돈을 주고 시나리오를 맡겨서 그걸 가져가지고 다른 작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말 다른 시나리오라면 KBS에 방영됐던 핑크퐁 원더스타 시나리오를 재판부에 제출해서 비교해보면 되는데 시나리오는 내지 않고 다르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쪽에서는 뭐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KBS 방영했던 그 핑크퐁 원더스타의 시나리오를 제출해라. 그러면 그 시나리오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제 같은지 안 같은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는데 시나리오를 일단 제출을 안 하고 있고. 정 변호사는 또 핑크퐁 시나리오 작가로 이름을 올린 외국인 작가들과의 계약서 공개도 촉구하고 있지만 스마트 스터디는 이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시나리오 계약을 맺은 건지 단순히 한국말로 된 시나리오를 번역이나 각색하는 정도의 계약을 체결한 건지 확인해보자는 건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것마저 불응하고 있다는 성토입니다. 그런데 외국 작가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외국 작가들하고 했던 결과물이나 그 계약서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번역문 내라는데 번역문도 안 내고 그다음에 그 작가들과에서 나온 결과물도 제출을 안 하고 그러면 시나리오 내용과 함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저작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계약서 내용의 효력입니다. 이에 대해 정경석 변호사는 경제적 권리인 저작 재산권과 달리 이른바 일신 전소권에 해당하는 저작 인격권은 저자와 떼어놓을 수 없는, 양도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실은 저작 인격권은 이제 양도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유효성 여부가 문제가 있어요. 저작 인격권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거라서 그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거냐, 자기가 인격을. 그래서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받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캐릭터 등을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지나친 개입이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 정도의 저작 인격권 행사 제한은 정 변호사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받아서 뭔가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변형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변형이 일어날 때마다 작가가 뭐 동일성 유지권이랑 저작 인격권을 행사해서 이거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뢰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작 인격권까지 다 포기를 해서 가져오는 것까지는 뭐. 다만 그 경우에도 크레딧에서 이름이 빠지는 식의 성명 표시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포기될 수도 없다고 정 변호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저희는 이제 혁명 포식권이나 이런 것까지 포기할 정도의 그 포기는 아니다. 이 작가의 크레딧까지도 완전 포기해서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는 사실 관행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TV든 드라마든 뭐 영화든 다 시나리오 작가들한테 받지만 네. 그 사람의 이름을 안 넣어주는 그런 예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계약서 취지나 업계 관행 등에 비추어 봐도 제작사 측이 왜 유독 윤성재 작가에 대해서만 크레딧에서 이름을 뺐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의문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유사성이 있고 굳이 작가에게 돈을 줘서 시나리오 받았는데 그걸 안 쓸 이유도 없고 다만 이제 그거를 크레딧을 넣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정경석 변호사는 KBS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해서 방영된 핑크퐁 시나리오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후 재판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성관계 녹음 처벌법이 국회 입법 예고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변호사님, 성관계 녹음 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법인가요? 예,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19일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녹음기 등을 이용해서 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녹음한 자, 뭐 반포한 자 이런 거를 처벌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 음성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걸 이용해서 협박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성관계 등의 동의 없는 녹음의 경우에도 촬영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종 성폭력 범죄 등에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대표 발의한 의원의 입법 취지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찬반 의견이 뭐 엄청나게 달리고 있다면서요? 네. 법안이 발의된 지 5일 됐는데요.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22,400여 건 정도의 의견이 달릴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안의 경우에 의견이 없거나 보통 뭐 많아도 수십 개 정도 달리고 많아도 한 200~300개 정도 달리는데요. 이런 것과 비교하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고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반 뭐 어느 쪽이 맞나요? 숫자상으로는 찬성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의견들 보면 본인 모르게 자신의 사생활이 녹취된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다. 이게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반드시 제정이 필요하다. 여태 성관계 시 녹음이 합법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충격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이제까지 도입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니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글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반대 의견은 어떤 내용인가요? 뭐 녹음은 최소한의 보호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호수단은 뭐 무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것마저 못하게 하면 무고죄에서 본인을 변호할 최후의 수단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런 게 핵심 의견이고요. 녹음을 못하게 하는 경우 만에 하나 꽃뱀한테 걸렸을 경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지금 뭐 그런 걸 녹음을 해서 어디 사이트에 올리고 그래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촬영한 영상을 반포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입법 취지에서처럼 그 부분을 이용해서 협박을 한다면 설사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들이나 또는 뭐 지인들 잘 알만한 사람들에게 보내겠다고 한다거나 또는 뭐 단톡방 같은 곳에 유포한다거나 이러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될 소지는 있겠죠. 누구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올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은 그 자체로 협박이나 공갈이 될 소지가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굳이 왜 몰래 녹음하느냐, 뭐 합의하고 녹음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성관계 할 때마다 그 뭐 어떻게 일일이 뭐 그런 거 합의했다고 녹음하냐, 뭐 이렇게 진짜 의견이 뭐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동의 없는 촬영의 경우와 사실은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 없는 녹음, 동의 없는 촬영인데요. 녹음의 경우에는 지금 정보통신망법 등에서는 뭐 동의 없이 대화자 간에 녹음하는 건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관계를 녹음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대화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촬영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과 녹음의 네.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같은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네. 동의를 받는 것 네. 또는 동의한다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 네.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뭐 무고 얘기가 반대쪽에서는 제일 뭐 이슈인 것 같은데 이것도 못하게 하면 이제 진짜 뭘 갖고 입증하느냐 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네, 뭐 서면에 의한 동의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네. 이미 서면에 의한 동의 같은 것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 녹음기를 꺼내서 동의하느냐라는 말을 묻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하더라도 본인은 어떻게든 피해를 막기 네.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해보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참 뭔지 모르지만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사 사장과 늦은 점심 식사를 겸한 낮술을 먹고 2차 자리로 이동하다가 육교에서 실족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장 집 근처에서 사장과 둘이 술을 마신 것을 단순한 친목 도모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철거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직업을 숨긴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사망자가 직업을 주점업주로 기재한 데 대해 울산지법은 사망자가 당시 주점 개업 준비를 했다며 보험사를 속인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웃집에서 세운 담장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했다. 피해자는 지금도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진돗개 모녀를 잘 키우겠다고 입양한 당일 몸보신을 하겠다며 진돗개 2마리를 다 도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11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